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4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우호적인 영향을 끼치는 듯 했으나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거래대금 부진 속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또 외국인의 순매수세 속에 강보합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로봇 관련주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웰스토리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의 AI 휴머노이드 로봇 착수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9월인 내일부터 포트 장바구니에 어떤 종목 담아볼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어제 첫 방송 하시고 어떠셨을까요? 네, 어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방송을 진행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죠. 장후반부엔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 내용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방송 하시고 벌써부터 팬이 생겼다는 소식이 막 들리고 있어요. 역시 넓은 시각으로 역시 증시를 꿰뚫어보는 전문가님의 해안에 시청자분들도 감동을 받으신 듯한데요. 우리 트렌드 리더이신 전문가님, 오늘 전문가님만의 비법 얼른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잠깐 되짚어보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를 매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도 섹터를 우리가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를 매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뭐 계속해서 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한 번 더 짚어보자면 이제 수익을 내는 다양한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뭐 단기 투자도 있을 테고 스윙도 있을 테고 중장기 투자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투자의 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은 또 장기 주식 투자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이 장기 투자가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이 장기 투자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로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지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짧은 기간 동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놓치기가 너무 아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주도주 섹터를 매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어제 보여드렸었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7월 달에 아주 강하게 움직였었던 금양이라는 기업입니다. 한 달 동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서 200%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장기로 볼 필요가 없었던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차트도 우리가 한번 보자면 바로 신성 델타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초전도체로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왔다가 단기간에 230%, 240%에 육박하는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던 내용은 주도 섹터, 상승 명분을 우리가 파악해 봤을 때 2차 전지라든지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장 대비 강했었던 주도 섹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강력한 시세를 보였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2023년도 1월 달과 2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칸이 적어가지고 제가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만 적어놨는데 매월 200%대의 100%가 넘어가는 강력한 시세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을 매월 잡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걸 어떻게 매월 잡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 근처에서는 매매를 하고 계셔야지 된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장기 투자로 내가 접근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외면받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주도 섹터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략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주된 내용이 그런 부분이었죠. 바로 이 주도 섹터를 매매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이라는 것은 수익이고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매매를 할 때 대상이 되는 종목이 바로 주도 섹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안내드렸었던 게 뭐냐면 이 주도 섹터를 매매하게 된다면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나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중장기 투자에 비해서는 단기적으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스윙 투자가 주력 매매까지는 뭐 이건 시청자분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보다 스윙 투자의 비중이 높은데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그런 주도 섹터를 우리가 스윙으로 노려봤을 때 비중을 조절한다는 거죠. 비중을 조절하게 된다면 아무리 변동성이 크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에 5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스윙 투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매매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4천의 자금이 장기 투자라든지 다른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종목들,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거래가 많이 터진다라고 해서 차트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지레 겁먹지 마시고 비중 조절을 통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매월 100% 넘어가는 굉장히 강력한 종목들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도 섹터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 주도 섹터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 제가 오늘 이 주도 섹터를 잡아내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도 섹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죠. 어제도 잠깐 봤었던 화면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자면 지수보다 강한 종목군을 우리가 이제 주도 섹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업종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2차 전지, 뭐 반도체, 철강, 뭐 건설, 금융 이런 쪽이 있을 테고 테마 쪽을 살펴보자면 오늘 굉장히 크게 빠졌었던 뭐 초전도체도 있고 맥신, 오염수 오늘 이제 돼지열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업종이나 테마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주도 섹터라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나 테마나 둘 다 가리지 않습니다. 2차 전지가 강하면 2차 전지 업종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오염수 테마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오염수 테마를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이 테마주를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역시도 테마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바이오 제약주들 같은 경우야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있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원래는 테마로 시작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테마들 같은 경우는 시작은 미비하겠지만 결국에는 업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마주를 지레 겁을 먹고 이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업종과 테마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업종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뭐 업황을 많이 봐야겠죠. 뭐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채권 금리라든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뭐 새벽에는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런 내용들이 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슈도 있을 테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재 가치도 있을 테고. 그리고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업황보다는 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중요하죠. 일정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올림픽 관련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테마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림픽 관련 테마주를 매수를 했는데 이 올림픽을 8월 30일 날 개막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 올림픽이 8월 30일에 개막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끝난 테마입니다. 다시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걸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도 그렇고 테마도 그렇고 우리가 매매하는 이 주도 섹터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거래 대금, 뭐 1억이나 2억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큰 거래 대금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무언가 이 기업에 대한 자신이 있거나 업황에 대한 자신이 있거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거래가 많이 붙는 종목군들에서 주도 섹터를 우리가 선별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본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그냥 우리가 주도 섹터를 매매해야지만 단기간에 좀 압축돼서 임팩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한쪽에다가 주도 섹터에다가 전부 다 진입을 해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비중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도 섹터를 매매해 본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제 주도 섹터 매매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주도 섹터를 어떻게 우리가 선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주도 sek터 선별 시 조건 검색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 섹터를 만들어 가는데 찾아내가는 과정, 선별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시황도 봐야 되고요. 지금 달러 현황이라든지 위안화까지도 봐야 되고 뭐 채권 금리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나 섹터들을 전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어려움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조건 검색식이라는 겁니다. 조건 검색식. 제가 여기 우측에다 적어놨는데 이게 글이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조건 검색식 같은 경우는 뭐 경험이 긴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시장에서 매매를 했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든지 뭐 체결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기업이라든지 뭐 지금 당장 시장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종목군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이런 조건 검색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 맹신하셔서는 안 돼요. 여기에 걸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약 2,000개 정도가 됩니다. 약 2,00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선별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종목 수를 압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필요한 조건 검색식이나 시장이 약할 때 필요한 조건 검색식, 그리고 뭐 수출주가 강하거나 내수주가 강할 때 우리가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 검색식들을 만들어 놓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설정만 해놓으면 금방금방 화면에 뜹니다. 실시간 검색으로 계속해서 뜨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이제 종목군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매매 타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바로 다음 화면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도 섹터 선별 시 신호 포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우리가 이제 조건 검색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죠. 조건 검색식. 그리고 이번에는 신호 포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할 거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2,000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도대체 뭐가 주도 섹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종목을 선별하는 거죠. A 종목, B 종목, C 종목, 10종목을 선별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10종목을 바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매매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어떤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을 수도 있고, 조건 검색식에서는 현재의 재무 상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검색식에서 종목을 검색한 다음에 이런 신호 포착을 통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조건 검색과 신호 포착을 같이 이용한다는 건데, 제가 뭐 앞서 보여드렸었던 이 신성 델타테크,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좀 그런데요.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건 검색식에서 포착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 델타테크가 여기 화면을 잘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화살표가 하나 그려져 있고, 가만 보시면 여기 빨간색 라인이 하나 보일 거예요.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빨간 라인이 하나 있죠. 지금 이 빨간 라인, 오늘 제가 이 빨간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빨간 라인의 이름은 고수 라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주식의 고수라서 고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수익을 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고수 라인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이 빨간색 라인 위에서 신호까지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빨간색 라인이라는 신호 위에서 또 하나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조건 검색식에서 잡힌 다음에 신호 포착이 계속해서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런 종목들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다면 어제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어제 제가 2023년도에 가장 강했었던 종목들을 전부 다 넣어놨는데, 그 종목군들 중에서 이 빨간색 선이 어디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신호 포착 같은 경우는 빨간색 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매수하거나 빨간색 선 위에 안착했을 때 매수를 해서 검정색 선에 닿을 때 매도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매수 시그널이 떠서 올라와서 매도 자리가 여기였다라는 거죠. 어디죠? 검정색 선과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건 검색식과 마찬가지로 신호 포착도 여러분들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100%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저도 솔직히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는 확률이라고 하죠. 2,000 종목 중에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10종목을 찾는 것과 100종목 중에서 10종목 중에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은 확률상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건 검색식과 이런 신호 포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경험도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쭉 정리를 해보자면, 자, 주도 섹터를 발굴하고 공략하는 방법. 주도 섹터를 발굴하는 데는 사실 복잡한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앞으로 장바구니 종목이라든지 찜한 종목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은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내용들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업 투자자처럼 매일매일 공부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별할 때 이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그런 조건 검색식을 이용한다면
웬만해서는 전부 다 주도 섹터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들을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신호 포착을 통해서 뭘 합니까? 바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종목 자체는 내가 분석을 잘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매수하는 타점과 매도하는 타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A 종목을 매매했을 때 어떤 분들은 수익이 나고요. 어떤 분들은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매매 타점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 매매 타점을 잡을 때에는 바로 신호 포착을 이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어제부터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주도 섹터를 선별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겨내는 데 있어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조건 검색식과 신호 포착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 주도 섹터에 대한 설명과 주도 섹터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주도 섹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 리뷰를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얼른 더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종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종목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온 종목도 있죠.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소개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눈을 안 뜨고 있네요. 어제 이 코콤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장바구니 종목이었죠, 어제 장바구니 종목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장중에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이게 1분봉입니다. 1분봉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최고 6,100원까지 올라가면서 저점 대비해서 오늘 시초가 대비 오늘 0%로 보자면 어제 종가 대비해서죠. 어제 종가 대비해서 최대 상승률이 7.2%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매매를 해보시게 된다면 내가 비중 조절만 잘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코콤 같은 경우는 장후반부에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이 됐지만 우리가 사실 이 정도 6% 정도 올라오는 시간 동안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조건 검색식과 신호 포착을 통하자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소개드릴 종목들 같은 경우는 VI 같은 경우는 뭐 하루 걸러 한 번씩 잡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런 조건 검색이라든지 신호 포착에 대해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 종목 제가 준비한 종목들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저희 전문가님 코콤에 대해서 리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방송이 끝난 후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또는 대응 전략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 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종목 장바구니 코너인데요. 트렌드 리더이신 전문가님답게 또 고심해서 아주 핫한 종목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장바구니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R이란 대용량 발전 원자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열 출력 또는 전기 출력 규모가 작고 동일 원자로를 복제하여 모듈 개념으로 건설할 수 있는 원자로를 통칭하는데요.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원전용 계측기를 제조하고 세슘을 95% 제거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차세대 원전은 나야 나. 우리 전문가님 오늘 SMR 관련주 가져오셨는데요. 무슨 종목인지 시청자분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얼른 짚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 원전 관련주로서 우진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앞서 주도 섹터라든지 뭐 조건 검색식이라든지 신호 포착을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 검색식과 신호 포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 장바구니에 들어가는지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의 조건 검색식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고수 라인, 빨간색 라인 위에서 신호 포착이 된 종목들이니까 이 점을 유념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진 같은 경우는 뭐 원전용 계측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다수의 이제 뭐 국민들이라든지 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진이 만드는 제품을 통해서 원전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요. 그 부품들, 벤더 기업들을 잘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전해야 되니까. 근데 원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원전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우진 같은 경우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이제 이 세슘을 95% 제거하는 원천 기술이 이제 부각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원전 쪽이 지금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전 세계적인 기조가 있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그런 경각심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좋죠. 뭐 풍력도 좋고 태양광도 좋은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책적인 변화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원전 쪽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우진 같은 경우도 바로 화면 보도록 하죠. 우진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우진 같은 경우는 빨간색 라인이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윗구간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좌측에는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지만 지금 이 빨간색 고수 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게 되면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바구니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우진이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트루엔이라는 기업이죠. 트루엔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리고 아까 전에 잠시 리뷰를 했었던 코콤과 비슷하게 이 CCTV 쪽으로 좀 이야기가 있는 회사인데 이 트루엔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고성능 고품질 IP 카메라를 생산해내는 기술이고 뭐 AI 기술을 접목해서 CCTV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 트루엔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녹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이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판단하고 뭐 선제적 대응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트루엔이 만들고 있는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공 영상 감시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제 다수의 투자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트루엔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정부 기관도 있고요. 지자체도 있고 공공기관 그리고 주요 파트너사로 뭐 현대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대기업들도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것보단
이들이 선택한 기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은데 이 트루엔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최근에 이제 흉흉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이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AI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CCTV와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앞서 보셨었던 코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CCTV 관련주라고 한다면 트루엔 같은 경우는 좀 더 발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7년도까지도 계속해서 누적적인 매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장바구니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겠죠. 바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앞서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었던 것처럼 고수라인 위로 위치하는 모습입니다. 트루엔이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밀림이 나오다가 드디어 올라오는 모습인데 여기서부터는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반드시 가져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트루엔 같이 이렇게 신규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호예수 물량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보호예수 물량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트루엔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나올 만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죠. 바로 라파스라는 기업인데 이 라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거를 조금 일찍 준비를 했었던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니들과 패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대원 제약과 비만약 개발을 한 부분, 이 부분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죠. 오늘도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라는 회사와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비만 관련돼서 대봉 LS라든지 관련되어 있었던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커졌었죠. 올릭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장후반부에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기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파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주사 맞는 거 좋아하십니까? 주사 맞는 걸 좋아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사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이 마이크로 니들과 패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약을 투여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니들이나 패치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밴드, 데일밴드 같은 걸 붙여도 약물이 투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과는 다르게 기존 주사보다는 훨씬 더 뭐 통증도 덜하고 이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주사를 맞게 되면 어쨌든 대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몸에 안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약물 투여를 하게 되면 이게 TDDS라고 할 겁니다.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뭐 이런 내용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한다라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그 비만약과 같은 성분을 가지고 약을 만들어 가는데 그 약을 이 마이크로 니들과 패치를 통해서 투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약이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약을 바이오시밀러로 다시 개발을 해서 이 마이크로 니들과 패치로 투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로 맞던 것을 밴드로 맞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라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파스 같은 경우도 차트상 한번 보시도록 하죠. 지금 이 고수라인 위로 위치한 모습입니다. 최근 8월 달에 고점을 찍고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위치해주는 모습인데 라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고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추이를 보고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뭐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좀 시차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대봉 LS라든지 이런 여타 비만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올릭스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변동성이 나왔는데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뭔지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 역시 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아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아이텍 같은 경우도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텍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력 사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화장품과 그래핀,
그리고 맥신, 그리고 로봇, 2차 전지, 그리고 광물까지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장후반부엔 이 종목도 좀 밀림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다방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텍 같은 경우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장바구니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가가 상승할 때 엄청난 거래량이 붙어서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말 그대로 매집봉이라고 볼 수도 있는 눌림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의 거래량이라든지 이 종목의 상태를 계속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바구니 종목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에 이어 아이텍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어질 코너는요.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가 찜한 종목 코너입니다. 과연 찜 종목 힌트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 힌트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시험 전문 플랫폼 CRO 기업으로 2022년 연간 수주액이 558억 원을 기록하면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자 세계로 임상시험 관련주 가져오셨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힌트도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얼른 짚어주세요.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로 보기 전에 제가 아이텍을 너무 빠르게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아이텍이 좀 서운해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이텍은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엮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양극재 관련주들이 뭐 에코프로라든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광물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텍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흑연이라는 광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음극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텍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로도 엮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찜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드림 CIS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라파스와 살짝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RPMS라고 하는 의약품 시판후 조사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주력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쉽게는 CRO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회사 같은 경우는 드림 CIS가 피인수를 당했는데 모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9조대의 중국계 기업인데 이 드림 CIS가 중국계 기업의 인수를 당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연간 수주액이 558억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여기 오타가 났네요. 2023년도에는 1분기 수주액이 192억.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벌었었던 수주액이 한 4분의 1 정도가 한 번에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드림 CIS 같은 경우는 G2G 바이오라는 회사와 업무적 협약 관계에 놓여 있고 지분 투자가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특허 기술을 등록을 한 상태예요. 그럼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드림 CIS의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위고비라고 하는
비만약이죠. 원래는 당뇨약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비만제로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위고비 때문에 위고비를 만들어낸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졌다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루이비통 모에넷이죠. 루이비통 모에넷에 이어서 유럽의 2위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오젬픽에서 이제 위고비로 넘어간 거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비만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비만약을 만들 때 사용했었던 그런 성분을 바로 방금 전에 보셨던 이 G2G이라는 G2G 바이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G2G 바이오가 어느 정도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드림CIS 같은 경우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벌었었던 수주액을 1분기 때 거의 40% 정도를 메우면서 실질적으로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비만약 치료제로 엮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봤는데 드림CIS 같은 경우는 장후반부에도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역시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 고수라인 위에서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드림CI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회사라 그랬죠? CRO 회사라 그랬습니다. 임상시험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제약 바이오들보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을 진행하다가 임상이 잘못되면 큰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실제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의 성패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드림CIS 같은 CRO, 임상 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수탁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알아두신다면 주식 투자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드림CIS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이 고수라인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시장에 약 20년간 있으면서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만들어낸 라인입니다. 이 빨간 선 위에서만 매매를 하면 돼요. 빨간 선 위에 안착을 했을 때만 매매를 하면 돼요. 안착을 하지 못하면 매매를 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고수 라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노란 톡방에서 배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림CIS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이 일어나지만 비만제 치료약과도 이제 우리가 이걸 해피드러그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과도 연관이 돼서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연우라는 기업입니다. 연우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화장품 용기 1위 업체인데 오늘 다행히도 장후반부에 며칠 동안 눌림을 받았었죠. 뭐가 눌림을 받았냐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여행을 전면 허용하면서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최근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몇몇 기업들 제외하고는, 특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눌림이 계속 나왔죠. 근데 오늘 오후장 넘어가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 연우 같은 경우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턴어라운드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회사에 대한 수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앞서 드림CIS 같은 경우도 제약 바이오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리스크, 임상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연우 같은 경우도 화장품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적이 돌아선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A 화장품 회사, B 화장품 회사, 여러 가지 화장품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의 턴어라운드가 이어지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며칠 전까지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었던 오염수 방류 관련주들이 있는데, 지금
살짝 내용이 물밑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지만 그 종목들 가만 보시면 전부 다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이런 대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훨씬 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나 업종들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중국과 일본의 이런 갈등 관계가 이어지게 된다면 중국은 일본에 여행도 안 갈 거고요. 중국은 일본에 다른 교류 관계를 많이 끊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로 여행을 들어온다든지 우리나라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우라는 기업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우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역시 고수라인 부근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위로 움직이게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우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 종목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사라는 기업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삼양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설탕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탕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인도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이제 10월부터 설탕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설탕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하는데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설탕 생산량이 2위예요. 2위. 근데 여기서 브라질이나 태국 같은 다른 나라들도 이상 기후 때문에 작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설탕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삼양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탕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삼양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께서 고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삼양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어제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수출주들이 좋은 모습을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에코프로 같은 대장주까지 안 가도 좋아요. 에코프로가 아니라도 2차 전지 관련주 아무거나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식음료 관련주를 한번 보세요. 식음료 관련주. 예를 들어가지고 삼양식품이라든지 빙그레 같은 기업들을 한번 보세요. 빙그레. 보이시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재미없어하는 업종입니다. 굉장히 재미없어하는 업종인데 지금 시장이 의외로 이런 식음료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많이 가 있다라는 거죠.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삼양사까지 설명 이어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수라인 혹은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우진, SMR 관련주로 세슘을 95% 제거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횡보가 기대됩니다. 트루엔, 공공기관 및 지자체 AI 카메라 수요 증가에 따른 IP 카메라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이 전망되는데요. 국내 공공 영상 감시 점유율 1위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연우, 화장품 용기 1위 업체로 화장품 기업들의 턴어라운드 직접 수혜를 받았는데요. 연속 흑자가 이어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핵심 살펴봤습니다. 9월 성공적인 투자 전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난 후에도 조건 검색 시 고수라인 혹은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QR코드가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간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9월 1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